10년 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다시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가난 말기로 영자야, 너밖에 없더라.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박영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25평 투룸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TV를 켰습니다. 홈쇼핑이 나옵니다. 건강식품 광고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30% 할인.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상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 조금.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40년을 같이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살던 때보단 덜 괴롭지. 혼잣말이 나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나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가끔 생각합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혼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 아니, 딸이 떠민 선택이었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58이었습니다. 남편 김종수는 63이었습니다. 종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20년 낸게. 하지만 10년 전 사업이 망했습니다. 디지털 인쇄가 대세가 되면서 일감이 줄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종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됐어.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돈 다 썼잖아. 그래서 뭐, 나는 이제 망했어. 다 끝났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방문 틈 사이로 종수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이래야 저 사람이 날 끊어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딸 미경이가 집에 왔습니다. 미경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삽니다. 38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울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빠가 또 그랬어? 미경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와봐. 종수가 나왔습니다. 취한 상태였습니다. 뭐야, 넌 왜 왔어?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알아. 가정일에 끼어들지 마. 가정? 지금 가정이 멀쩡해 보여요? 엄마가 40년을 고생했는데 아빠는 뭐 했어요? 너 지금. 엄마, 이혼해. 이제 그만해.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라고. 아빠가 엄마 인생 망친 거야.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사세요. 하지만은 무슨. 엄마 연금 있잖아. 그걸로 혼자 살 수 있어. 나도 도와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하지만 미경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엄마 필요 없어. 술만 마시고 화풀이만 해. 엄마가 왜 그런 사람이랑 살아야 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한 달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종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종수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사실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도장 찍어요. 빨리. 하지만 엄마도 기다려요. 빨리 하세요. 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이제 자유야. 그래. 엄마, 나 솔직히 무서웠어. 뭐가? 우리 집. 엄마, 아빠 집 말이야. 미경이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 아빠가 사업 망하고 엄마가 우는 거.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거. 그랬지. 그때 생각했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돈 없으면 불행해. 엄마처럼 되기 싫어. 저는 미경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응. 미안해, 엄마. 근데 나 정말 무서워. 남편이 회사 다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애들 학원비는 계속 올라가고. 알아, 미경아. 그래서 엄마 아빠 재산이라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빚만 남으면 안 되잖아. 저는 미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미경이가 너무 돈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종수도 혼자 살았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병원에서 전화 왔어. 뭐?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대. 보호자 없다고 연락 왔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병인데? 간암이래. 말기래. 말기. 응. 엄마 번호를 보호자로 적어놨나 봐. 연락처에 엄마 이름 있었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사람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어느 병원이야? 서울 대병원이야. 내가 내일 같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간암 말기. 10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야 하나? 이혼한 사람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7층 713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에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종수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간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미경이가 불렀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영자야.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왔구나. 응. 고맙다. 너밖에 없더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전처입니다. 아, 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데요? 간암 말기입니다. 간 이식은 어려운 상태고요.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한부입니다. 길어야 6개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입원 치료 중이지만 곧 퇴원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요? 네, 간병인을 구하시든지 가족이 돌보시든지 해야 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어떡해? 모르겠어. 아빠 혼자 사는데 누가 돌봐? 미경이 내가 해야지. 나는 애들 키우고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 남편도 바쁘고. 그럼 간병인을 구하든지.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한 달에 300만 원이야. 그럼 요양병원은? 그것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아빠 돈 있어야 갈 수 있어. 저희는 침묵했습니다. 종수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본 남편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종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미경이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엄마, 미안해. 아빠를 좀 맡아줘. 뭐? 병원비도 너무 나오고 아빠도 혼자 있기 힘들대. 요양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나한테 엄마가 그래도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아빠 마지막 좀 지켜줘. 응? 미경아, 나는. 엄마, 우리도 애 키우고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아빠 집에 데려가면 우리 집 좁아서 애들 공부도 못해. 미경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잠깐만이야. 몇 달만. 제발. 사위가 휠체어를 밀어서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나는 아직. 엄마, 고마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미경이와 사위가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잠깐. 미경아. 하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수가 휠체어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종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를 침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불을 깔았습니다. 베개를 놓았습니다. 여기서 자. 고맙다. 종수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무게가 50kg도 안 될 것 같았지만 제 힘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아야. 제 허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약을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이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간 기능 보조제. 이거 먹어. 종수가 약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토할 것 같아. 참아. 하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종수가 토했습니다. 소파 위에 바닥에 토사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닦았습니다. 종수의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됐어, 말하지 마. 밤이 깊었습니다. 종수는 신음했습니다. 아파. 어디가? 배가. 아파. 참아. 아침에 병원 가자. 하지만 계속 신음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종수가 또 토했습니다. 또 닦았습니다. 시트를 갈았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랬지. 큰아들이 어렸을 때 밤마다 토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밤새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그때 종수는 제 옆에서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영자야, 내가 할게. 너 좀 쉬어.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교대로 하자. 그때는 함께였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미워 죽겠는데 몸은 먼저 움직이네. 새벽 5시쯤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쯤 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수를 씻겼습니다.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이를 닦여줬습니다. 아침을 먹였습니다.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더 먹어. 배불러. 조금만 더. 못 먹겠어. 약을 먹였습니다. 낮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종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종수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밤에는 또 토했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토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이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 그냥. 아빠는 소파에서 자고 있어. 미경이가 종수를 봤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응, 매일 토해. 엄마도 힘들겠다. 응.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 응, 간병인은 한 달에 300만 원이고. 아빠 돈은 거의 없어. 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 나오는데 그걸로는 부족해. 그럼 미경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안 될까? 뭐? 이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잖아. 담보 대출 받으면 1억은 나올 텐데. 그 돈으로 뭐 하게? 아빠 요양병원 보내고 우리도 생활비 좀 보태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경아,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집이고. 알아. 근데 엄마, 이대로는 안 돼.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래도 집을 담보로. 엄마, 생각해봐. 나중에 얘기하자. 미경이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의 눈을 처음 의심했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집값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미경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내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있을게. 뭐? 엄마 혼자 하기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일은 일주일 휴가 냈어. 애들은 남편이 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내가 해볼게. 아빠 간병. 미경이가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부터 미경이가 종수를 돌봤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아빠, 물 드세요. 약 드세요. 둘째 날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종수가 심하게 토했습니다. 미경이가 치우다가 같이 토했습니다. 으액. 미경아, 괜찮아? 엄마, 나 못하겠어. 냄새가. 미경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종수의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넷째 날 종수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미경이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냄새에 또 토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정말 못하겠어. 괜찮아. 엄마는 어떻게 해? 익숙해진 거지.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다섯째 날 미경이가 짐을 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엄마, 내가 너무 못난 딸이지? 미경이가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 알아. 엄마, 정말 미안해. 미경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수와 공동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내역을 봤습니다. 10년 전 이혼 직후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2천만 원. 출금인 이름을 봤습니다. 김미경. 제 딸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사용처를 봤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미경이가 이 돈을 가져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 엄마야. 왜? 무슨 일이야? 너 10년 전에 아빠 통장에서 돈 뺀 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2천만 원. 내 이름으로 빠져나갔더라. 엄마, 그건 아빠가 허락한 거야. 내가 아는 거였어. 엄마도 알고 있었어야지. 그때 나 전세 구할 때 급하게 필요했거든. 나는 몰랐어. 그건 엄마가 신경 안 쓴 거지. 아빠는 알고 줬어. 그래도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엄마. 그런 옛날 얘기 왜 하고 그래? 나 바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그때부터 우리 돈을 가져갔구나. 밤이었습니다. 종수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물, 물, 물을 먹였습니다. 종수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유언장. 다시 써야. 영자한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이. 너무 욕심. 안 돼. 영자한테 줘야. 빚. 영자한테 못 가게. 종수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유언장. 빚.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했는데 무슨 유언장? 그리고 빚은 또 뭐지? 다음 날 미경이가 왔습니다. 종수가 깨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기분 어때? 괜찮아. 아빠, 이거 좀 봐. 미경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 유언장이야. 예전에 쓴 거. 유언장? 응, 아빠가 10년 전에 썼어. 근데 이제 바꿀 필요 없잖아. 그냥 이대로 두면 돼. 미경이가 종수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서명만 하면 돼. 여기. 종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아. 응? 이건 안 돼. 왜? 이게 맞잖아. 아빠가 10년 전에 결정한 거잖아. 저는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종수의 재산을 미경이에게 전부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유언이야. 왜 내가 전부 받아? 엄마는 이혼했잖아. 권리 없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뭐가? 나는 아빠 딸이야. 당연히 받아야지. 종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안 돼. 엄마한테도. 아빠, 괜찮아. 엄마는 연금 있잖아. 걱정 마. 미경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종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왜? 할 말이 있어. 뭔데? 이 집이랑 적금, 그리고 상가 건물 말이야. 종수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빚쟁이들이 너한테 못 가게 하려고 내가. 그때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아빠랑 얘기 중이야. 아빠가 또 술 먹고 헛소리하네. 엄마 방에 가 있어. 하지만 엄마 이제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 내일 도장 찍고 끝내면 돼. 미경이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할 말이 있대. 엄마, 아빠 말 듣지 마. 또 마음 흔들릴 거야. 하지만
됐어, 엄마. 내일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종수와 미경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영자가 알아야. 빚이 3억인데. 아빠, 그 얘기하면 이혼 복잡해져. 엄마한테 빚까지 넘어가면 어떡해. 그래도. 아빠, 나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는 연금으로 편하게 살고 아빠 빚은 내가 정리할게. 미경아, 고맙다. 아빠 유언장도 나한테 맡겨. 나중에 엄마한테도 뭔가 남겨드릴게.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 후로 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제가 딸 말만 듣지 않았다면, 종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들었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 여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률사무소 한길의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종수 씨 관련해서 왔습니다. 종수 씨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종수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종수를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종수가 눈을 떴습니다. 변호사님,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죠? 응.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김종수 씨가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상담을 하러요. 유언장요? 네,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어떻게요? 전처와 딸, 그리고 손주들. 특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전처인 박영자 씨에게 절대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빚이요? 네, 10년 전 이혼할 때 3억 원의 빚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빚이 박영자 씨한테 가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이혼을 서두르셨다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노후에 자기를 간병해주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박영자 씨가 간병을 하신다면 박영자 씨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종수를 봤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변호사님이야. 변호사? 미경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 관련해서요. 아빠 유언장은 이미 있어요. 10년 전에 쓴 거요. 그걸 수정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빠 상태도 안 좋으신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종수 씨가 제게 맡긴 게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독해지면 꼭 전해달라고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입니다. 박영자 씨 앞으로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미경이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여주세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엄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 잠깐만. 그거 보여줘. 안 돼.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가 화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모르겠어. 아직 안 봤어. 지금 봐. 싫어. 왜? 내 편지야. 내가 볼 필요 없어. 미경이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았습니다. 미경아,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미경이가 물러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다가 탁자 위에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미경이 휴대폰이었습니다.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가져다 줘야겠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깐만 봐도 되겠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돈 없으면 안 돌봐줄 거예요. 유언장 잘 정리하세요. 그래야 엄마도 아빠 돌보죠. 아빠, 엄마한테 속지 마세요. 엄마는 아빠 재산만 노려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저한테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유언장에 엄마 이름 하나도 안 넣었대요. 아빠는 엄마 생각 전혀 안 해요. 엄마, 아빠 돌볼 필요 없어요. 빚만 남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이가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놨어. 다음 날 미경이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어제 휴대폰 놓고 갔는데. 여기 있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미경이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뭐?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미경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경아, 너 아빠한테 거짓말했지? 뭐? 내가 아빠 돈만 노린다고 했지? 미경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한테는 아빠가 날 생각 안 한다고 거짓말했고. 엄마, 그건. 너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어 제일 많이 이득 본 사람 아니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휴대폰 봤어. 엄마가 내 휴대폰을 내가 놓고 갔잖아.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너는 뭐? 나는 무서웠어. 뭐가? 엄마도 아빠도 다 늙고 아프고 나 혼자 다 떠안을까봐.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엄마. 처음엔 정말 엄마 아빠 위해서였어. 빚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할까봐 이혼시킨 거고. 하지만, 아빠 재산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내 형편도 어렵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미경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영자야. 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는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미경이는 복도에 있었습니다. 종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응. 할 말이 있어. 말해. 그때. 이혼할 때. 응. 나. 일부러. 나쁜 놈 하기로. 마음 먹었어. 뭐? 빚쟁이들이. 너한테까지. 못 가게. 하려고. 무슨 말이야? 사업 망하고. 빚이. 3억이었어. 3억? 응. 근데. 내 이름으로. 빚 못 지게. 이혼. 밀어붙였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일부러. 미안해. 영자야. 내가. 미워할 줄 알고. 그래도. 빚은. 내한테 못 가게. 하고 싶었어. 바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다 일부러였어. 내가. 미워해야. 이혼이. 쉬울 것 같아서.
종수야. 하지만 너무 미안했어. 매일 술 먹으면서 울었어. 종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경이한테도 속았어. 미경이? 응. 미경이가 내 노후 위해서 재산 정리하자고 했어. 그래서 통장에서 돈 뺀 거야? 응. 근데 내가 아파지니까 제일 먼저 날 버린 게 미경이었어. 미경이도 무서웠나 봐. 나도, 너도 다 늙어서 혼자 떠안을까 봐. 알아. 영자야.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 저는 종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 고마워.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너밖에 없었어.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수의 손글씨였습니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아픈 상태일 거야. 먼저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켰어. 이혼할 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는 일부러 나쁜 놈이 되려고 했어. 빚쟁이들이 너한테 못 가게. 사업 망하고 빚이 3억이었어. 내 이름으로 빚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혼을 밀어붙였어. 술 마시고 욕하고 화낸 것도 다 일부러였어. 내가 날 미워해야 이혼이 쉬울 것 같아서. 너는 내게 빚진 게 없어. 오히려 내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을 지고 살았어. 마지막으로 나를 간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노후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어. 유언장을 새로 썼어. 변호사한테 맡겼어. 미경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더 필요해. 미경이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미경이도 무서웠을 거야. 우리 둘 다 늙어가는 걸 보면서. 고마워, 영자야. 사랑했어. 제대로 표현 못해서 미안해.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바보. 진작 말하지. 사흘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종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미경이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응. 아빠. 곧. 알아. 저는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셨습니다. 종수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발가락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티눈도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상처들이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이 사람 발을 이렇게 천천히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종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발이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영자야, 발 좀 주물러줘. 피곤해. 내일 해줄게. 알았어. 종수는 혼자 발을 주물렀습니다. 저는 그냥 TV를 봤습니다. 왜 그때 해주지 않았을까? 발을 씻겨줬습니다. 종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자야. 응. 미안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필요 없어. 고맙다. 너 있어서 살았다. 그만 말해. 힘들잖아. 종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종수야, 나도 미안해. 뭐가? 내 발도 제대로 안 주물러줬어. 피곤하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잘못했어. 너만 나쁜 사람 아니야. 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잘못 없어. 그렇게 1시간쯤 있었습니다. 종수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종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수가 죽었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전 인쇄소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조문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가 왔습니다. 50대였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예전에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네. 회사 망할 때 자기 퇴직금까지 보태서 우리 몇 명 정리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몰랐어요. 사장님이 말 안 하셨나 봐요. 그때 저희 5명한테 1천만 원씩 나눠주셨어요. 5천만 원을? 네, 그 돈이 사장님 퇴직금 전부였대요. 다른 사람도 왔습니다. 사장님이 욕은 많이 했지만 뒤로는 직원들 챙기던 분이었어요. 급여일에 하루라도 늦으면 직접 사과하러 오셨어요. 제 아들 입학 때 축의금도 주셨어요. 100만 원이나. 딸 결혼할 때도 오셨어요. 축의금 200만 원 주시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종수가 그렇게 돈을 썼구나. 그래서 빚이 더 늘었던 거구나. 한편 미경이는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딸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미경이를 불렀습니다. 미경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조문객들 앞에서. 됐어요, 엄마. 미경이는 돌아섰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저, 미경이, 사위, 손주 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종수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2억 5천. 둘째, 보험금 5천만 원. 셋째, 예금 1천만 원. 총 3억 1천만 원입니다. 미경이가 놀랐습니다. 3억요? 그렇게 많아요? 네. 상가 건물은 10년 전에 구입하신 거라 가치가 올랐습니다. 분배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손주들 공동 명의로 한다. 보험금과 예금은 전처 박영자의 노후 및 치료비로 지정한다. 딸 김미경에게는 상가 건물 지분 30%를 상속한다. 단, 박영자를 부양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상실한다.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나를 의심한 거예요? 유언장 내용입니다. 엄마를 부양하라니? 그럼 나는 뭐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종수 씨가 가장 걱정한 건 박영자 씨의 노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이도 무서웠을 거다. 나와 영자가 늙어가는 걸 보면서 미경이를 이해해달라. 미경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 박영자 씨가 원하지 않으면 부양 의무는 면제되고 대신 미경 씨 상속분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미경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이가 따라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 말해.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엄마도 아빠도 다 늙고 나 혼자 다 떠안게 될까봐. 알아. 내 마음 이해해. 엄마. 미경이가 울었습니다. 나 간병하려고 일주일 있었잖아. 근데 못했어. 토하고 냄새에 또 토하고. 알아, 봤어. 엄마는 어떻게 해?
매일 그걸 익숙해진 거지.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사랑했으니까.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뭘? 너한테 너무 의지했어. 이혼할 때도 내가 떠밀었지만 나도 편한 길을 택한 거야. 종수 말 제대로 안 들어봤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엄마,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너도 무서웠고 나도 무서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부양 의무. 미경아. 응. 너 상속분 조금 더 가져가.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내 장례는 내가 책임져.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돈으로만 보지 마.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자. 그걸로 충분해. 그럼 부양 의무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매일 간병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외롭지 않게. 미경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엄마. 둘이 안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은 다가섰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종수 묘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와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묘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 잘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묘를 바라봤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종수야, 당신 나를 버리고 간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에 다시 내 문을 두드렸네. 간병인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쩌면 당신도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던 거지. 당신 인생 마지막을 기억해 줄 사람. 그리고 나도 배웠어.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게 뭔지. 미워했던 사람도 결국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경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가자. 응. 함께 묘를 떠났습니다. 손주들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종수의 묘가 보였습니다. 잘 가, 종수야.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 사랑이 뭔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미경이가 약속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잘 지내.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와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십니다. 손주들도 같이 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미경이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저녁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종수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을까? 서툴렀지만 자기 방식대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종수야. 오해했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종수와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신혼 때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는 행복했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면 좀 더 잘할게. 내 발도 주물러 줄게.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들어줄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당신이 있겠지. 잘 지내, 종수야. 나를 버린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간병인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도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워했던 사람도 결국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이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주셨겠습니까? 황혼 이혼은 요즘 흔한 일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던 부부가 늙어서 헤어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하지만 이혼한 후에도 인연은 남습니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결국 찾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이혼했어도 미워했어도 40년을 함께 산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을 파괴합니다.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게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돈 계산을 먼저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남기실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언젠가 당신도 늙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외롭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답입니다. 황혼 이혼을 했더라도 원망이 남아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용서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후회 없이 보내드리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감사합니다.